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우정 의장님, 부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와 신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문열 의원입니다. 연간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선착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변 인프라 개발 사업입니다.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선착장 사진입니다. 좌측의 구조물 공사가 다 끝나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선착장은 한강 수상버스 선착장입니다. 오른쪽의 가림막 포장을 치고 공사 중인 것이 오늘 말씀드릴 여의도 선착장입니다. 당초 2024년 2월에 끝났어야 할 공사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모양입니다. 여의도 선착장은 한강 수상버스 선착장과는 별도로 민간이 투자하여 시공 중인 선착장입니다. 선착장이 완공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시설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연면적 3,600제곱미터, 높이 18m의 한강에서 가장 큰 유람선 터미널입니다. 또 선착장 길이는 102m, 너비 34m로 1000톤급 크루즈 유람선, 250톤급 서해섬 여객선, 130톤급 워터버스 3척이 동시에 접항 가능하며 선상 공영 크루즈와 여의도에서 아라뱃길을 거쳐 팔미도와 서해 덕적도까지 정기 여객선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선착장 협약서 비교표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강은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그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입니다. 서울시는 환경부로부터 국가하천인 한강의 점용 허가와 하천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임받은 하천관리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와 대규모 항만시설인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부 체납 및 운영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영구적인 소유권과 사용기간을 허용하는 특혜를 부여하였습니다. 잠깐 표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의 민간 투자 사업을 보면은 서울마리나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2010년 12월 30일인데 운영기간은 무상 20년입니다. BOT 방식으로 먼저 건축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반포에 있는 세빛둥둥성입니다. 여기는 협약을 3번에 걸쳐서 협약을 조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20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5년, 그 다음에는 30년 운영기간을 두었습니다. 해서 무상 20년, 유상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잠실계류장, 여기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무상 20년, 여기서 신축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고 그리고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선착장은 운영기간이라든지 기부 체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협약서에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유효한 날까지로 한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무기한의 운영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서울시가 실수로 빠뜨린 줄 알았습니다.
소관부서 공무원을 불러 조용히 지적하면 시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혀 변함이 없고 여의도 선착장은 2025년 서울시 공유재산 목록에도 없습니다. 여의도 지역구 언어로서 시정 질문을 준비하며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여의도 선착장의 소유권을 넘기려 한다 하고 고충을 토로하니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합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서를 보고는 말도 안 된다. 서울시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합니다. 미래한강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한강 본부장 박진영입니다. 본부장님 언제 미래한강 본부로 오셨나요? 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서는 2023년 5월 1일에 체결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한강은 국가하천이죠? 네, 맞습니다. 한강을 구성하는 하천부지, 즉 물그릇과 한강을 흐르는 물은 국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자는 국유재산의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와 국가의 소유권이 기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데 이때도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을 보정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는 걸 잘 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됐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연구시설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까봐 또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한강 유람선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유치를 위해 아무것도 없는 한강에 유람선을 처음 운행했고 기부천악 관련 법규도 미비하여 운영기간과 소유권에 관해 별다른 규정 없이 오늘날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사정입니다. 본부장님, 근래 한강의 민간투자 사업 협약을 하면서 운영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규정도 없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선업을 본업으로 하는 유선장들은 운영기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점용허가 3년, 그다음에 사업면허 10년으로 사업기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하천법과 유도선법에 따라서 이번 것도 3년과 10년 그 면허기간, 점용기간이 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부천압을 통해서 무상 20년 또는 무상 30년 그리고 또 운영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기간과 소유권에 관해서 별다른 규정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영구적인 소유권을 허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 비교해 주신 그 마리나와 세비섬 계류장, 마리나가 즉 계류장인데요. 각각 그 기능과 목적이 다른 시설이고요. 여의도 선착장하고는 기능과 목적이 다릅니다. 즉 공익성을 갖고 있는 부분,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BOT라든지 BTO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기부채납 받는 형식을 취한 거고요. 여의도 선착장은 지금 한강에서 그 유선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다른 18개 유선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그 회사가 민간이
하천법상 점용허가와 유도선법상 면허 10년짜리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다 기부 체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시설별 특성과 목적, 기능에 따른 차이 자체가 다 똑같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의도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공익성이라는 단어가 공공이 반드시 기부 체납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이냐, 즉 시설을 재정 사업으로 하느냐 민자 사업으로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마리나나 계류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상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공 주차장을 민자 주차장을 해서 기부 체납 받듯이 계류장의 성격을 가진 본업으로 가지고 있는 곳들은 그래서 기부 체납 방식을 받는 거고요. 세비섬은 일반 유선장이 아니고 특수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그 뒤에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여의도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낮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 유선장에 불과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예, 법적으로 기능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한강사업본부 업무 보고를 보겠습니다. 여의도의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한강수역은 2010년 6월 1일 항만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2의 지방관리 무역항인 서울항으로 지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11월 상임위 업무 보고를 통해 한강의 관광 명소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단계 기존 아라오 선착장 확장 개선, 2단계 서울항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18억 5천만 원과 서울항 타당성 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라오 선착장 확장 개선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 2022년도에는 저희가 아라뱃길까지 운항을 재개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희망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정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시가 아라오라고 하는 688톤급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 선착장이 조그만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 공사를 해서 운영을 시작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재정 사업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 이후에 민간 제안이 들어오고 그것을 발탁해서 제가 공모를 거쳐서 지금 민간 사업으로 이제 성격이 바뀐 겁니다. 그다음 서울항 타당성 용역비 6억 원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항은 지금 저 아라오랑 그 아라뱃길 시범 운항하는 저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그 용역은 진행돼서 지금 사업비가 좀 변경돼서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해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4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항이 2010년 6월 1일자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지정이 이미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된 무역항에 대해서 다시 또 서울항 타당성 조사는 왜 합니까? 이미 타당성이 다 그런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서울항이 지정이 된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는 서울항 건가요? 지정은 2010년인가 그때 먼저 한번 됐고요. 다시 그 국가 항만 계획을 수립할 때 계속 변경되는 부분 또 새로 반영할 부분이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지정이 된 겁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보면 2022년 11월자 상임위 업무 보고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듬해인 2023년 2월에 민간 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달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제 예산을 확보한 재정 사업을 이후 서울시는 재정 사업을 별다른 해명 없이 300억 규모의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고 9월달이 되었어야 여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 계획의 어떤 변경 절차에 대해서 당시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또 새롭게 제한되고 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어떤 성공 또 효과성에 있어서 또 바람직하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 시간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는 전혀 역할을 못 하는 겁니까? 사전에 미리
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왜 재정 사업을 하던 것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들이 동의를 받고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과정에 지금 띄워주신 자료가 의회에 보고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11월 자료고 처음 보고가 된 게 9월입니다. 이미 업무 협약도 다 끝나고. 본부장님, 네, 예. 여의도의 서울항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여의도 그 유람선 터미널 그리고 그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그리고 현재 실체는 없지만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서울항 이 세 가지가 다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지난번에 한번 유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현실화하는 그 비용을 좀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절차가 끝나면 뭐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 한강에서 한강 버스를 통해서 많은 수상 활동 또 이용 수요가 발생되면 또 이제 서해로 나가는 수요들도 계속 연쇄적으로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2025년도 예산서 1666페이지를 보면은 당초 서울항 조성 예산 251억 원 불용 처리하고 새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조성 중인 여의도 선착장으로 서울항을 대체하려는 겁니까? 이거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항만법 제2조 정의를 보면은 선착장 등 계류 시설은 항만 시설입니다. 같은 법 제15조 항만 시설의 기속 등에는 비관리청의 항만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기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해뱃길 복원과 서울항 조성 사업의 1단계 사업이라 널리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여의도 선착장이 항만시설이 아니라 하면 2025년 1월 24일자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보내어 비록 서울항 항만구역에 있지만 공공성이 낮은 민간 유선장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선착장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이 다 항만시설로 규정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항만시설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조건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해양부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저희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과 많은 분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천 점령허가 세부 기준에 대해서 표를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천 점령허가 세부 기준 제3조 하천 점령허가의 기본 원칙을 보면은 하천 점령은 공공의 복리를 정진하고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5조에는 하천 점령 허가의 조건으로 기부 체납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여의도 선착장이 공공성이 낮은 민간 유선장에 불과하다면 하천 점령 허가는 왜 발급하였습니까? 저 법조에 있는 저 내용이 그 공공 목적이냐 자체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공공 복리를 증진한다고는 일반적인 법 규정이고요. 그래서 한강 수상을 비롯해서 우리 둔치에서도 수많은 하천 점용 허가 그리고 사용 허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선착장 관련해서 그 안에 소관부처 공무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시정하는 절차를 밟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 그리고 경강부회하는 자꾸 얘기만 하고 있으니 오늘 어쩔 수 없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협약서 제4조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강포레즈와 체결한 사업협약서 제4조 사업의 범위를 보면은 3. 항만시설, 선착장, 매표, 대합실, 편의시설 등 운영 해서 사업협약서에 항만시설의 운영이라고 서울시와 포레크루즈가 협약을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네요. 이래도 여의도 선착장이 항만시설이 아니라고 우기겠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사업협약서의 1조부터 33조까지 전 조항에 저 항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저희들도 1월 달부터 요건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도 받고 있으면서 그때 저희들도 발견을 했고요. 당시에 그 신배들하고 확인한 결과 항만시설이라는 말은 예. 잘못 들어간 겁니까? 예, 오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감사원하고도 같이 검증을 했고요. 이후에 있는 모든 조항, 저기 보시면은 저 1호가 설계 건조조, 그리고 3조가 운영입니다. 저 한 세트인데요. 그 이후 조항부터는 모두 다 사업시설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이 연속적으로 저 3호에도 사업이라고 쓰여야 될 게 항만이라고 오기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저희 진술을 했고요. 다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별도의 어떤 항만시설로 지정하는 행정회의가 따로 있었던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보충 설명드린 겁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한강 유도선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운영기간과 소유권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인 소유권을 허용하는 특혜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고 관련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도선장 시설 기준을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시행해온 한강 유도선장 시설 기준을 여의도 선착장 공모 시점인 2023년 2월 21일에 개정을 하여 한강 경인 아라뱃길 운항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도선장 점용 면적을 선박의 규모, 척수, 안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고 상부 면적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표를 보면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던 개정 전 시설 기준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이고 갑판 상부 면적이 1800제곱미터 이내 그리고 높이는 14m 이내입니다. 23년 2월 21일 개정을 하였는데 일반 기준 한강 유역 내에 운항하는 유도선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좌동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신설하여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운영할 때는 바닥 면적의 경우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고 바닥 면적의 1.2배를 상부 갑판 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높이는 18m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당되는 게 공모지침이 2월 27일에 한강 포레크루즈가 공모지침에 따라서 5월 1일 날 협약을 하였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바닥 면적은 3,636제곱미터, 상부 면적은 3,600제곱미터, 그리고 높이는 18m입니다. 본부장님, 종합 검토하여 바닥 면적을 결정한다면 도대체 얼마라는 말입니까? 저 보시면은 2007년도 당시만 해도 저 기준들이 그 한강 수영 내에서만 운항하는 그 유람선들, 뭐 오리배를 포함해서 동력 유람선까지 그런 사고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사이즈와 저 정도 높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동안의 어떤 현실을 반영한 거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아라뱃길이 생긴 이후에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까지 생각하다가 이제 민자사업으로 변환이 됐지만 그쪽에 이제 다녀야 되는 배 사이즈 자체가 달라집니다. 즉 1000톤급, 뭐 600톤급 이런 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에 뭐 오리배를 대던 유선정하고는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본부장님. 겁니다. 예. 이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명확하고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인설법을 하면은 누가 서울시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감리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의 총 사업비는 297억 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현재 공사 투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억을 당초 예정했는데 300억을 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을 해야 시설물의 무상 사용 기간을 산정하고 기부 체납 시 공유재산의 가치와 협약의 중대해지 시 정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협약 및 사업 계획에 따라 공정 관리를 하여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 안전 관리도 감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른 여타 민간투자 감리자 선정 방법의 경우 서울마리나는 한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고 세비스는 역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잠실계류장도 지금 시행 중입니다마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관리자를 선정을 하는데, 유독 여의도 선착장의 경우 사업체 시행자가 감리자를 선정합니다. 잘못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기간 1년의 공사가 2년이 넘어도 아직도 강간무소식이고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짐작도 안 됩니다. 의원님 답변을 좀 아까 질문하신 거 이거 민간 재정 사업이든 때문에 민간 사업이든 감리자는 민간인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재정 사업이든 민자 사업이든 감리는 발주처인 서울시에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두고 마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 주체가 민간이고 법에 따라서 민간이 감리자를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 사항을 협약서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다른 시설들은 목적과 기능이 틀려서 기부 체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감리자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거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민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고 생각하니 감리고 뭐고 알아서 하라고 지금 맡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간 개인 업자가 그냥 어디 저 남양주에 가서 본인의 땅에 본인의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걸 이리 지어나 저리 지어나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국가하천 한강이고 여의도 공원이에요.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리모델링 되고 있는 모든 시설들도 다 민간 업체가 시행자가 감리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유선장은 다 동일합니다. 협약서에 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감리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도 선착장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의도 선착장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여의도 선착장만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전제로 했을 때 협약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기부 체납이 아닐 때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부 체납이 전제가 되는 시설과 아닌 계약 시설이 보증 있다는 정권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이행 보증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효진 의원님이 몇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당초 여의도 선착장의 협약서 준공기한은 언제입니까? 2024년 2월입니다.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더 지났습니다. 그간의 공사기간을 연장을 한 것이 사업 시행자의 기적 사유입니까? 발주차인 서울시의 기적 사유입니까?
사업 시행자의 완전한 기책 사유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측면에서 서울시 발주처인 서울시의 기책 사유입니까? 기책 사유라기보다는 이때까지 1년 넘게 넘어갔던 게? 서로 협의해가면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면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협약서에 부분인데, 사업 시행자의 기책 사유와 발주처의 기책 사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기책 사유인지 애매한 겁니다. 애초 공모지침서에 주어진 공사 기간을 도저히 맞추기가 어려운데 총 사업비의 10%에 달하는 이행보증금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입찰 참여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입찰 제한을 해놓고 정작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징구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계약보증금 정권은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겨서 쓸모도 없어요. 그 다음 거 또 정상적으로 또 갱신했습니까? 예, 갱신을 받았습니다. 예. 갱신한 계약 이행 보증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지적한 것들을 바로잡아서 협약서를 갱신하고 보증보험도 다시 받아 준공 시까지 공사 관리와 준공 후 여의도 선착장의 운영과 유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준공 이후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동일하게 저희가 안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에 근거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협약을 해지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 회복을 하시든지요.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미래한강본부장과 나눈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 답변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로는 뭔가 큰 틀에서의 상호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를 좀 띄워주시면 참고가 될 텐데, 비교하신 사업과 지금의 이 사업은 성질을 달리하는, 다시 말해서 서울 이 시계 내의 한강에 그 부유식 시설물 떠 있는 유선장이라고 분류되는 것들, 서울시는 이 시설물을 그 유선장의 하나로 본 것 같고요. 의원님은 그건 그 다른 유선장과의 그 동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아까 비교하신 다른 그 시설물들, 예컨대 뭐 세비섬이라든가 이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한 시설물들로 비교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걸 표면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아마 이 여러 가지 거기에서 파생돼 나오는 진행 과정에서의 그 여러 가지 권리관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뭐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사업은 지금 감사원이 한강사업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두 달 내에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제가 각별히 감사원 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더 들여다보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사 결과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한강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이 공공의 자산인 한강을 특정인의 영구적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협약서를 전면 재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